자, 우리가 이제 제어문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특히 제어문 중에서 반복문을 사용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많이 복잡해졌고 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해가는 과정 중에서 자신의 의도대로 프로그램이 동작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물론 문법적인 부분들은 정확히 표현했다 하더라도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논리적인 오류 없이 동작하는지는 문법적인 오류와는 또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 중에서 프로그램 내부에 내재되어 있는 논리적인 오류나 혹은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서 발생되어질 수 있는 런타임 오류 같은 것들을 좀 더 쉽게 찾아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툴로서 디버거라는 툴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디버거라는 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디버거의 사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디버거를 사용을 할 줄 알면 1, 2분이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데 반해서 디버거를 사용하지 않게 되어지면 1시간, 2시간이고 간에 소스코드를 들여다보더라도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태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버거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좀 잘 익혀두고 추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해 나갈 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선 예제는 우리 제어문을 이용한 하나의 예제로서 프로그램을 수행을 시작을 하면 화면에 현재 비밀번호를 확인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을 해주고 유효한 비밀번호를 입력받아서 유효한 비밀번호인지의 여부를 반환값으로 반환해주는 isValid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봤습니다. 이 isValid라는 함수는 사용자가 유효한 비밀번호를 입력해주면 1을 반환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0을 반환한다 라고 가정을 해서 함수 출의 결과로 1이 반환되어지면 환영 메시지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 접근이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주었어요. 특히 비밀번호를 입력을 할 때 한 번의 입력만 받게 되어지면 사용자가 실수로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 retry count라는 최대 5번이라는 재시도 횟수를 제한을 두어서 5번 안에 제대로 된 비밀번호가 입력이 되어지면 2를 반환해 주도록 했고 5번이 됐는데도 계속 틀린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비밀번호를 모르는 부적절한 접근을 하는 사용자이구나 라고 간주해서 0을 반환해서 부정 접근을 차단한다라는 메시지가 출력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작성되어진 프로그램을 컴파일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 것인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 디버그 밑에 디버그하지 않고 시작이라는 메뉴를 항상 선택을 해왔었죠. 자, 이 메뉴는 현재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메인 함수의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다 일괄 수행을 해주는 그런 실행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실행을 해봅시다. 현재 디버그하지 않고 시작 눌러주게 되면 진행하기 위해서 비밀번호 확인합니다 라고 나오죠. 현재 비밀번호는 1234라고 체크를 해 두었어요. 그래서 내가 1이라고만 써주었더니 비밀번호를 잘못 써주었는데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확인을 해주더라 라는 것입니다. 뭔가 프로그램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게 동작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 이렇게 논리적인 오류가 발생되어지게 되면 종종 우리는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쭉 쳐다보면서 어디가 잘못됐을까 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문법적인 것들을 해석을 해가면서 찾아가줘야 하는 그런 좀 번거롭고 막연한 작업들에 돌입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디버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 그 부분을 다소 좀 더 명확하게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디버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할게요. 자, 프로그램을 디버깅하기에 앞서서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 전체가 다 잘못된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현재 작성되어진 프로그램 중에서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을까를 좀 생각을 해서 먼저 문제의 범위를 좀 좁혀 볼 것이에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한 문제이긴 하는데 일단 printf라는 구문이 잘못됐을 리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isValid라는 함수가 잘못됐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메인 함수에서 isValid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하나 호출한 것 외로는 특별한 부분들이 없으니까 잘못될 부분들이 좀 없는 뻔한 문제이긴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물론 좀 더 구체적으로 함수 내부로 갈 수도 있지만 항상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메인 함수의 이 isValid라는 함수 부분 앞에 이 회색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해주게 되어지면 빨간 점이 하나 붙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저 점을 우리는 브레이크포인트 혹은 중단점이라고 불러줍니다. 이 중단점을 설정하는 일들은 물론 해당하는 부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중단점을 다시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하는 그런 작업들을 처리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메뉴상에서 보면 디버그라는 메뉴 밑에 중단점 설정 해제라는 과정이 있죠. 단축키로 F9에 해당하게 되어져요. 펑션 키 9번을 눌러주면 단순하게 중단점을 토글 해줄 수도 있긴 합니다. 뭐 어떤 방법이 됐던 간에 단축키를 외워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현재 중단점을 설정을 해 놓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다가 첫 번째 만나는 중단점에서 실행을 멈춰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위 빨간 신호등인 것이죠.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서는 중단점을 여러 개 설정할 수 있는데, 우리 수준에서 보면 하나씩 중단점을 설정을 해 나가면서 확인을 해 나가면 될 것이에요. 자, 다만 중단점을 설정을 해놨다 하더라도 우리가 디버그 밑에 디버그하지 않고 시작하게 되어지면 프로그램은 일과일수행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중단점을 설정한 경우와 설정하지 않은 경우의 차이를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단점을 통해 프로그램의 수행을 일시 멈춰 세우기 위해서는 디버그 밑에 디버깅 시작이라는 메뉴를 선택하게 될 것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잘 동작하는 것은 그냥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이라고 하면 되되, 디버깅 시작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소위 디버그 모드로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을 해봅시다. 자, 창 구조가 조금 많이 바뀌게 되어지죠. 현재 조금 넓게 보기 위해서 이쪽 창을 없애봅시다. 현재 보면 소스 편집 창이 있고 아래쪽과 옆쪽에 뭔가 잔뜩 나타났어요. 자, 각각의 의미는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고, 여기 보면 그 앞에 우리 중단점을 설정한 자리에 가보면 노란색 화살표가 하나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 노란색 화살표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다음에 수행할 문장이 여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현재 프로그램이 이만큼까지는 수행이 된 거예요. 정확히 따지면 13번째 줄 직전까지는 수행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의 실행창을 한번 띄워보면 진행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확인합니다 라는 문자열까지는 출력이 됐죠. 자, 그런데 그 이상 더 이상 진행된 것은 없어요. 왜? 아직 isValid라는 함수를 호출하기 전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프로그램의 실행을 멈춰 놔놓고 이 순간에 여기 보면 로컬이라는 거 눌러보면 현재 메인 함수에는 변수 선언이 없는데, 현재 지역에서 선언된 로컬 변수, 그러니까 지역 변수들을 살펴볼 수도 있고, 혹은 조사식 같은 것을 통해서 내가 특정한 연산들을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지역 변수와 조사식 같은 경우들을 양쪽에 넣고 보면 편하기 때문에 조사식 탭 부분을 마우스로 드래그 해가지고서 요 오른쪽 창에 여기다가 붙여 놓을 거예요. 이동을 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로컬 변수 혹은 자동 변수로 맞춰 놓고 한쪽은 조사식 정도 탭을 띄워 놓으면 일반적으로 우리 수준에서는 디버깅 하기 좋은 그런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메인 함수에는 변수가 없어서 딱히 볼 게 없네요. 자, 이 상태에서 현재 isValid라는 현재 이 노란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문장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보면 디버그 메뉴 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보면 프로시저 단위 실행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단축키로 F10에 해당하는 메뉴이기도 하죠. 자, 이 프로시저 단위 실행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해주면 현재 노란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그 문장을 그것이 단순문이던 혹은 함수호출문이던 상관없이 하나의 문장처럼 바로 수행을 처리를 해주게 되어져요.
자, isValid라는 함수 안에서 비밀번호를 입력받는 함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비밀번호로 2를 입력하고 엔터 쳤더니 바로 함수가 현재 isValid가 반환한 값이 우리가 반환값은 호출축의 임시 변수를 통해서 전달되어진다라고 했었잖아요. 현재 isValid가 1을 반환했다라는 처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따라서 현재 if 조건 참이면 이 문장이 수행되어지니까 현재 다음에 수행할 문장은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라는 문장을 출력하는 문장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밀번호를 맞지 않게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0의 값이 반환이 되어지기로 설계를 했는데 왜 1이 발생되었을까? 이건 isValid라는 함수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일단 디버깅 상태를 중지시킬 거예요. 자, 디버그 밑에 디버깅 중지라고 누를 것이고 도구 상자의 이 버튼도 똑같은 버튼입니다. 이제 디버깅 중지 누른 후에 문제의 원인이 isValid 안에 있구나 라고 해서 브레이크포인트를 해제하고 isValid 어딘가에 브레이크포인트를 다시 설정해도 되기는 해요. 자, 다만 우리는 디버깅하는 두 번째 모드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대로 브레이크포인트를 두고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도구 상자에서 로컬 디버거라는 거 눌러서 실행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단축키 F5 눌러도 되고요. 자, 역시 다시 재시작했을 때 현재 이 13번째 줄을 수행할 준비가 됐다라고 멈춰준 상태에서 현재 내가 다음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프로시저 단위 실행 대신에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이라는 F11이라는 단축키를 이용한 부분을 사용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보통 영어로 보면 스텝 오버, 스텝 인투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스텝 오버라는 것은 하나의 함수줄을 만났을 때 그 하나의 함수줄문을 하나의 문장처럼 바로 수행을 해버리는 한 번에 수행해버리는 처리를 하는데 반해서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함수줄문을 만났을 때 그 함수줄문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인 문장들을 차례로 수행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전제 조건은 그 함수에 대한 소스 코드를 내가 갖고 있을 때만 디버깅 하기가 용이하겠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 같은 경우는 프로시저 단위 실행해버리면 되는 것이고 내가 작성한 함수인데 잘 동작하는 함수도 프로시저 단위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내가 작성한 함수인데 지금 isValid처럼 뭔가 좀 동작이 잘못되어져서 그 함수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다라고 한 경우에 한해서만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눌러보면 바로 제어의 흐름이 22번째 줄 isValid라는 함수의 몸체 쪽으로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스텝 오버로 이제 디버그 밑에 프로시저 단위 실행이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가면 되겠고 굳이 내가 만든 함수인데 그 몸체로 들어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스텝 인투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 아이콘들 보면 여기에 있는 아이콘들과 일치하죠. 살펴봅시다. 현재 스텝 오버에서 다음으로 가게 되면 현재 지역 변수는 num이라는 지역 변수가 하나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정수형 변수인데 어떤 쓰레기 값이 담겨져 있구나 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죠. 더불어서 이 구문에서는 i라는 지역 변수도 사용되어질 것인데 역시 초기에는 아직 이 구문이 수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쓰레기 값을 담고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텝 오버로 다음을 진행을 해주게 되면 현재 i라는 변수의 값이 0인 채로 i라는 변수가 최대 제시도 횟수보다 더 작은 것이 참이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왔겠죠. 뭐 이런 조건들을 우리가 명시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라고 하면 여기 검사식에다가 추가하기를 이 부분을 마우스로 쭉 복사를 해가지고서 검사식으로 드래그 앤 드랍 해버려도 되는데 상수값의 정의가 여기서 읽히지가 않아서 상수값만 확인을 해봅시다. 최대 제시도 횟수가 5이다 라고 했으니까 i 값이 5보다 작은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현재 i 값이 0인 상태에서 이 조건은 참의 결과를 갖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스텝 한 스텝 진행해 나가면서
변수의 값이 어떻게 바뀌고 또 내가 조사하고 싶은 표현식의 값들이 어떻게 바뀌어져 나가는지들을 다소 명료하게 확인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스텝도 가볼게요. 현재 다음에 수행할 문장은 printf 출력문인 것이죠. 그래서 아직 출력이 안 되어 있지만 여기서 다음 스텝 진행하게 되어지면 이제 비밀번호 콜론이라는 출력문이 수행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수행할 문장은 scanf 문장이죠. 다시 스텝 오버 눌러주게 되면 현재 실행창이 딱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서 사용자가 입력을 해야지 다음으로 넘어갈 테니까 내가 3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쳤다라고 하면 num이라는 변수에 3의 값이 입력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 수행 문장으로 인해 변경되어진 변수의 값들은 특히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num이라는 값이 패스워드와 같은지 아닌지를 비교해 보는 것이죠. 자, 현재 상황에서 역시 스텝 오버 진행을 하면 이 조건이 참이 되어져서 if 조건문 안으로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어요. num이라는 변수는 잘못된 비밀번호이고 잘못된 비밀번호와 정상적인 비밀번호를 비교해 봤는데 그것이 같은 경우에 한해서 이를 반환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다른 경우에 한해서 이를 반환하도록 잘못 작성되어졌구나 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를 디버깅 중지해 주게 되어지고 해당하는 부분에서 잘못된 논리를 교정을 해서 하나의 반복문 내에서 if 조건 참이면 루프를 빠져나갈 수 있는 조건, 굳이 브레이크 사용하지 않더라도 함수 내부에서 return이라는 구문은 반복문뿐만 아니라 하나의 함수출 자체를 복귀하도록 하는 처리이기 때문에 같은 효과들을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해보았고 특히 if 조건 참이면 빠져나가라 라는 것은 꼭 무한 루프 내에서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반복문 안에서 언제 탈출할 것인지에 대한 조건이 있겠지만 그것 외로 중간에 루프 안에서 빠져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 사용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제 잘 동작하겠죠. 프로그램을 수행시켜서 내가 일부러 5번 틀려보면 부정접근을 차단합니다 라고 메시지가 나올 것이고 다시 디버깅하지 않고 시작하기를 내가 한두 번 틀리다가 제대로 된 입력값을 입력하면 바로 반갑습니다 라고 출력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서 내가 의도한 대로 내 코드가 동작하는지 주어진 문장들이 순서대로 내가 의도한 순서대로 동작하는지 또 그때 각각의 변수들이 내가 의도한 값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명료하게 확인을 해가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디버거이다 라는 것 살펴봐 두기 바랍니다.